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사학 전문학원 구례캠퍼스 원장 고지윤입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 오늘 21학년도 초중 학생들 초중등부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들이나 교과 과정이나 끌고 갈 건지,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구례동에 오픈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살짝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은 요즘에 제가 푹 빠져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학생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를 못하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수학적 역량들이 없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역량 발휘를 못하는 게 정말 속상한데, 그래서 이 반두라라는 이 심리학자의 그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 이론이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창 빠져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불신은 확실히 실패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수학학습에도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잠깐 보이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오픈하면서 만들었던 홍보 영상이에요. 그래서 살짝 보면서 운양동 캠퍼스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체개발 융합수학 프로그램으로 초등수학부터 대학 입시까지 고쌤이 책임진다. 실력을 겸비한 우수한 강사진. 매년 입시 결과로 증명되는 대입 입시 전략의 성공 파트너. 고수학 전문학원. 네, 짧죠? 네, 그래서 맞은 저희 지금 앉아 계시는 고수학의 구례 캠퍼스 우리 고 카페예요. 여기는 이제 스터디 공간이고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공간입니다. 요즘에는 주로 학생들이 저희 시스템 중에 꼭 확인 학습 시간이 있거든요. 수업 이후에 이제 자기 학습 연습을 하는 시간인데 그 연습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글바글 하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학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이야기는 아까 들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수학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반만 딱 소개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야기 주제는 수학 자기 효능감입니다. 수학 자기 효능감은 크게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부분은 5가지예요. 5가지 영역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 문제 효능감이에요. 수학 문제를 보고서 내가 이거를 풀 수 있다라는 자기 신념, 자신감이 있어야지 문제를 건들지 않을까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 문제 효능감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시험지를 딱 봤는데 못 풀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들어. 그러면 그 문제는 저는 절대 못 풀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풀 수 있겠지 뭐 라는 생각, 그 작은 생각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수학 문제 효능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 향상 효능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제가 아이들 지금 현재 몇십 명 정도 이제 측정을 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의 대부분은 수학 문제 효능감 그냥 평균치였어요. 수학 향상 효능감, 이거는 수학을 내가 공부했을 때 향상할 수 있다,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는 뭐겠어요? 자기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는 거야. 수학 내가 공부 정말 안 하고 있구나. 그럼 그거를 열심히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선생님들의 역할인 거죠. 옆에서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하면서 수학 향상 효능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학 진로 효능감이에요. 이거는 뭔가 싶은데 수학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봤을 때 내가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아이들은 이 수치가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수학 관련된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수학 관련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수학이 연결이 안 되는 일상의 일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슈퍼에 가도 수학 계산이 간단한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수학 진로 효능감은 저는 수학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내 사회생활 안에서 벌어질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사회생활할 때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수학 학습 효능감은요, 이게 상당히 아이들은 매우 낮아요. 저희 주변의 학생들은. 수학 학습 효능감은 뭐냐면, 내가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나에게 딱 맞는 수학 학습법은 무엇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방법이 효과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거의 제로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저희 멘토들이 가장 많이 좀 신경을 쓰면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내에서도 자꾸 이제 가장 효과적인 어떤 공부법 들은 수시로 저희가 찾아서 좀 학생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수학 교과목에 대한 효능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대부분 애들이 이것도 낮아요. 왜냐면 그 과목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교과목 싫어하는 애들 별로 없거든요. 음악? 그래 그냥 뭐 있든 없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괜찮아 이거지만 수학? 웬만하면 하기 싫지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교과목 효능감도 상당히 낮아요. 근데 이 효능감들이 이제 평균치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성공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대부분 작은 성공 경험들이 모이면 이게 커다란 어떤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효능감이 이제 실천하는 그런 거를 뭐 경험치를 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모여야지 학생들이 수학 점수도 오를 수 있고 수학 뭐 학습 효능감이든 향상 효능감이든 어떤 자신감들이 생겨서 그 다음 것들을 그 자신감이 생기면 그 성공 경험,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 과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건데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1년 동안 봤을 때 경험을 겪은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례 캠퍼스에서 가장 지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습을 했을 때 선행 학습을 했어. 할 수 없을 줄 알았더니 할만해. 내가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저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저런 점수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하니까 나도 이해가 되네.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저의 찬스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란 말이에요. 온라인 수업 안에서는 온라인 수업만 가지고는 아마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어떤 성공 경험, 이해도가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이런 성공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자기 조절, 자기 관리랑 하나는 자기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이제 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자기 성찰인데 이제 수학 학습에 대한 성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학 노트로 가장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이런 수학 노트였어요. 자기만의 개념서를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마치 기자 수첩처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저희 학생 중에 지금 이제 대학 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의 노트인데요. 이게 3년치예요. 3년치 중에 이제 일부분을 이제 한 건데 하루 아침에 생긴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뭐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런 그래프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셨어. 그러면 뭐 형광펜 표시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거는 이 노트를 하고 학원도 가고 자기 학습도 해요. 자기 조절 학습을 하면서 자기 조절 학습하면서 본인이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잇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자리가 없으면 저걸 이렇게 넘기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추가를 해서 자기한테 딱 맞는 개념서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그 한 권에 수능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개념들이 자기만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 노트가 없으면 전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항상 이 노트를 이제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보시면 포스트잇도 있고 뭔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좀 학생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오답 노트가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답 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옆에 보면 문제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과 관련되는 문제를 자기 오답 노트보다는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찾아서 그거를 쌓아가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수학 노트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 안에 그 노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또 끊기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이 부분들을 저희 자료들 보시면서 좀 봐주세요. 여기 문제들도 있네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여기다 또 적어 놓기도 했어요. 상당히 저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공부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친구 대학 가면은 저 노트 기증 받으려고요. 그래서 기증 받아서 모든 과목을 다 저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본보기로 좀 보여주는 그런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수학 효능감하고 수학 자기 효능감과 관련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거대한 거는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올 1년 동안은 학생들의 이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보겠다는 올해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런 고민들을 풀었을 때 어떤 이제 효과가 있었고 한동안 또 어땠었는지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성과를 이제 보였는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다음에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들어갈 반이 어느 반이 있고 지금 저 학원에 어떤 수준의 애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있지 몇 시에 수업을 하지 담임 선생님은 누구지 이 부분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크게 보면 저희가 레벨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G 레벨이 있고 A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 레벨과 A 레벨의 차이점과 어떤 이제 부분들이 다른지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선행학습 수준에서 G 레벨이 되어야지 1년 이상 선행이 가능해요. A 레벨 안에서도 이제 뭐 반들이 또 나눠지겠지만 한 학기 선행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월말 평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이제 말일쯤 되면은 월말 평가를 보는데 월말 평가에 저희가 출제 난이도예요. 별 4개 이상, 레벨 4 이상으로 출제하는 게 G 레벨이고요. 그다음에 3레벨 이하로 출제하는 게 A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심화학습 기준이에요. 자기 학년 관련되어 있는 자기 학년 과제에 대한 월말 평가에서 4수준 이상, 총 5수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5수준 중에 4수준 이상이 G레벨, 3수준 이하가 그리고 A레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학습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자기 학년 학습이에요. 저희가 모든 반들이 자기 학년 플러스 선행을 진행을 해요. 맨 아래에 이제 클리닉 내지는 연산반 정도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두 과목들은 이제 공부하고 자기 학년에 해당하는 이 심화학습의 난이도가 저희가 이제 교재 이름으로 알려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교재에서 이제 최상위 이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를 하는 게 아니라 심화학습은 3단계, 4단계, 5번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자기 학년 거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선행을 하나 가져가면 자기 거는 무조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 쉬운 교재를 쓰겠죠? 그러다가 최고 난이도로 갔을 때 최상위 수학 이상의 난이도까지 갈 수 있는 게 G레벨이고요. A레벨 최상위 라이트 이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교재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컴플레인을 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이 그 수준의 교재 하나 했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그 안에 있는 내용 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학생들은 2번, 3번, 4번, 5번을 해야지 몸에 배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수업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학생들은 비슷한 문제와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서 교재들을 가지고 여러 번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컴플레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레벨 세상이 라이트 이하로 하면 학교 시험에 대한 대비가 대신에 조금 더 철저히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G레벨에서는 최상위 이상의 난이도 교재까지 우리가 학습하면서 고등학교 준비가 되는 거죠.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깊은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안에서 각 레벨별로 사용하는 교재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년 심화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거는 자기 학년 교재가 한 번 끝나고 나면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는 거예요.
거는 꼭 물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행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재 하나로 하기에 조금 난감한 경우들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유연성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원칙을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게 개념서와 유형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서는 주로 이제 학원에서 저희들이 개념 설명, 아이들이 처음 이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그 개념 설명 용도인 거고요. 그다음에 유형서는 과제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행 2단계라는 거는 선행학습 한 번 한다고 대매할 때 뭐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뭐 체크 이런 걸로 하는데 이거를 선행학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연선학습이에요. 그래서 2단계, 3단계까지는 저는 가야지 이게 뭔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행 2단계에서 개념서, 유형서까지 하면 그 과정에 대한,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그래도 4권의 책은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요. 항상 저희가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 어디까지 선행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입학 테스트를 봐요.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겉핥기로 했거든요. 한다고 해서 뭘 알겠어요, 애들이.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교 시험들이 있는 중학교 2학년 이상은 시험 대비 교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교재의 난이도나 이제 학습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G레벨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들이에요. 그다음에 선행 1단계에서 G레벨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교재들이 이 안에 이제 교재 목록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드시 이걸 쓴다는 건 아니에요. 동급의 이제 비슷한 이제 난이도의 교재를 쓸 수도 있어요. 반별로 상황에 따라서 그 반 학생들 최상위 라이트를 다 하고 올라왔어. 그럼 이걸 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연성들은 가지고 있지만 저 정도 이제 레벨 안에서 저희가 활용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각 교재에 맞는 월말평가 출제 난이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단계로 저희가 분류를 했을 때 4단계, 5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선행에서 이제 3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저희가 월말평가 출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말평가는 이따가도 이제 다시 설명은 드리겠지만 한 권의 책이 끝났을 때는 책 권말평가를 봐야 돼요. 그 달에 월말평가 대신에 권말평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난이도의 문제들로 봤을 때 반평균이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다음 책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돼. 그러면 다시 한번 해야 돼요. 특강 교재든 뭐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레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선행 교재는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선행 교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G레벨이나 A레벨이나 선행 교재로 가는 부분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표시하지 않았고요. 월말평가 난이도, 네, 그리고 권말평가 난이도, 그리고 클리닉반이라는 거는요. 이런 친구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저희가 반에 배치하고 싶은데 도저히 반에 배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학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연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학생이 태도나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꼭 과외로 해야지 이제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학원의 장점은 경험과 경쟁을 열어놓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항상 이제 경쟁 때문에 학습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자기도 학습이 오히려 되는 게 저는 학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 학원 수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반들이 클리닉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 위주의 이제 문제들을 풀지만 이 연습들이 돼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에 맞는 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클리닉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3달 정도. 그 이상을 가는 거는 저는 클리닉 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2-3달 정도에서 1단계 수준의 문제들을 저희가 어느 반에 이제 배치가 될지는 끊임없이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별 소개, 제가 또 말이 길어지면은 힘들어지시니까 우리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도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앉아있기든 힘들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크게 봤을 때 레벨 A, 레벨 G, 그 다음에 클리닉 반이 있어요. 클리닉은 그냥 유동적인 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개설이 확정된 반들은 같은 반들이에요. 보통 저희가 가, 나, 다가 있으면 화목
내지는 화목 토반이고요. A, B, C가 붙으면 월수금에 배치가 되는 이제 반들이에요. 그래서 G 레벨에서 화목의 이제 5학년 가반, 그 다음에 A 레벨에서 월수금의 6학년, 그 다음에 A 레벨에서 화목토의 6학년.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개설이 확정이 된 반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개강이 가능한 반들이 있는데 이 개강 가능하다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일단은 시간표상으로 열려 있는 반들이에요. 근데 지금 월수금 뭐 7시에서 내지는 6시에서 8시 반, 화목 토반 이렇게 해서 이제 개강이 가능한데 이거는 5학년 될 수도 있고 6학년 될 수도 있고 중학교 1학년 될 수도 있고 2학년 될 수도 있고 3학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능한 반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반들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개설되어 있는 반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 학생들이 한 반으로 이제 묶일 수 있는 반들이 이제 학생들이 생기면 요 반들로 해서 요 시간대로 해서 개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년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개강 가능한 반들이 좀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시간과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G가는 현재 5학년 2학기 디딤도 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반은 6학년 1학기 최상위, 그다음에 가반도 최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게 제발 진도를 천천히 나가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최상위 교재 내지는 응용 교재만 해도 상당히 저는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면서 제가 이제 너무 진도가 이제 빠르다 그러면 자꾸 이제 푸시를 해서 천천히 나가주세요. 천천히 나가주세요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되고 가지고 가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이 A 레벨이나 가 레벨 안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책도 다 꼼꼼하게 풀어서 다 끝났어. 그러면 다음 책을 이제 넘어가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최상위 교재가 되면 상당히 부담이 커져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 최상위 교재를 성공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만족도를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이 안에 있는 학습 내용들을 가지고 가려면 그 사이드 자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최상위 교재 풀어. 그러면 프린트로 나가야 되는 게 10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도가 조금씩 이제 느려진다는 거. 그거는 항상 일정한 진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중학교 1학년 과정들 저희 개설되어 있는 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개의 반들이 지금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간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A반, B반, 가반, 나반 이렇게 개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랑 개뿔이라는 건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 이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교재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상담 오셔서 그때 이 교재 했잖아요 라고 말씀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현재 이 친구들이 지금 1학년이라는 건 현재 6학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이제 1학년이 되는 친구들에 대한 지금 내용들인 건데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5학년이면 현재 4학년인 친구들인 거죠. 2021년도에 이제 요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거고 현재 6학년으로서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들도 아마 진도나 책들이나 이게 어떤 반은 더 천천히 나가게 될 것이고 어떤 반은 이제 여기서 선행 교재가 더 추가가 된다거나 해서 차이가 벌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유동성 있게 유연성 있게 이제 학생들 진도 상황이나 학습 내용 이해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된다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빨리 나간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렇게 상담하다가 보면 중학생들 상당히 진도를 무조건 빨리 나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도 선행은 빨라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이해도를 따라가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80% 이상 이해를 했을 때 진행하는 걸로 꼭 저희가 규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학교 2학년 반들입니다. GA, 그다음에 가반, A반, 그다음에 요 자료들은 제가 좀 천천히 이렇게 넘겨드리긴 할 텐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1학년 때는 학교 시험이 없기 때문에 다소 선행 속도가 좀 빨라요, 저희가. 근데 2학년이 이제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느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학년 교재를 무조건 여기서 이제 가지고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2학년이 되는 친구들이니까 2학년 교재를 꼭 물고 가면서 선행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가 느려질 거라는 거. 그리고 시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 한 달 동안은 시험 앞을 두고 한 달 동안은 시험 기간이에요. 그럼 모든 선행 수업이나 심화 수업이 중단되고 학교 시험 대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진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3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2 친구들이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개설되는 반들입니다. 현재 이 친구들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G반이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반들 중에서는 현재는 A레벨인데 이제 G레벨로 갈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학년 거랑 선행이랑 이제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먼저 좀 빨리 넘어가기는 했지만 학습 자료를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시고 상담 오시게 되면 데스크에 이제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반별 이제 안내 자료나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어머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G레벨과 A레벨 그리고 유동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 1년 동안에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 게 있어요. 이게 개별 학습 성공 포트폴리오에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고요. 이 안에는 저희가 수업 이후에 이제 확인학습을 하는데 그 확인학습 안에서 이제 풀었던 문제들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이력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 학습 이력을 모아놓은 게 이제 개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구례 캠퍼스 안에서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영 캠퍼스에서는 아직 운영 전인 거고요. 또 떴나요? 네. 그래서 지금 구례 캠퍼스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운영해 봤을 때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학습 관리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학생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무실에 들어오시면 학생들별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별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하신 경우에 이 시험지 집으로 보내봤자 애들 다 쓰레기통 가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둘 테니까 오셔서 궁금하실 때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작업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도 좀 어제 거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펌품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8가지 지금 목록을 쓴 거는 저희 구례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초, 중, 등부에 대한 제가 수업 원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첫 번째는 이제 G레벨이 되어야지 1년 이상 선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부터는 반드시 자기 학년 교재를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네. 네? 네. 아, 됐나요? 네. 1번. 네, 감사합니다. G레벨이 돼야지 1년 이상 선행이 가능하다는 거. 2번. 두 번째는 자기 학년 교재를 2학년부터는 시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마무리되면 권말 테스트를 보고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교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말 평가나 권말 테스트는 선생님들 이제 실시를 하시면 선생님들 이제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시면 제가 사인 정도 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 저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업데이트는 되지만. 그 다음에 선행 단계에서는 개념서, 유형서 원칙이고 최소 2번 이상은 해야 돼서 4권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연성은 항상 지니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큰 특징이에요. 작년까지는 화목토반도 조교가 학습 관리는 이제 수업 이후에 이제 확인 학습 관리를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화목토반은 담당 강사가 수업 시수를 늘려서 지금 저희가 1시간 반 강사 선생님이랑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1시간은 이제 조교선생님이랑 문제풀이를 하고 하는 구조인데요. 그 문제풀이까지 이제 선생님하고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화목토반은 2시간 수업 안에서 이제 선생님과 같이 확인학습까지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수로 봤을 때는 저는 월수금하고 화목토하고 왜 월수금은 30분이 더 길죠? 그거를 컴플레인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이고 화목토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한번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고 이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월수금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바꾸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별로 이제 조금씩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습 시간 자체가 이제 절대적으로 길어야 되는 친구들 월수금에 배치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사 관리가 이제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화목토에 배정이 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유형의 반들을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별로 포트폴리오랑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수학 노트 작업을 올해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잘 해내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시도를 좀 올해는 해서 어린 친구들도 저런 이제 자기 정리가 조금씩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있어요. 고수학이랑 고영어가 지금 있는데 이 영어 과목에 대한 소개는 현재 지금 중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만 조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어는 G2 초급 영어, 중급 영어, 수능 특강, 고1 모의고사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중1 친구들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 그러니까 내년 2학년서부터 현재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홈페이지에도 다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어 선생님이세요. 매우 재미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고수학 구례 캠퍼스 초중등부 선생님들만 소개를 드릴게요. 고등부나 여기는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저희 중등 팀장 선생님 노형규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사진만 이렇게 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제가 저기 가서 앉으면 선생님들이 쭈룩 나오셔서 같이 인사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우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담당하는 반도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마 밑줄 쳐 가시면서 아마 보시지 않을까. 근데 지난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진을 믿으시면 안 돼요.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기억을 하시고 사진은 기억 안 하시는 걸로. 절대 이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만 기억을 해주세요. 저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저희 올해부터 팀장 선생님 타이틀을 다시 이제 노형규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이제 애들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소개를 해주시면서 실제 얼굴 공개를 좀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수학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수학에서 중등 3학년, 고등 1학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노현규 수학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드릴 말씀은 지금 이 주변 한가람 중학교, 양곡 중학교, 은열 중학교의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먼저 새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출제 교과서를 충실히 반영해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 한가람 중학교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가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모두 미래행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행 교과서에서 이제 한가람 중학교의 좀 특징으로는 교과서 외의 유형을 한 문제씩은 꼭 출제를 하는데요. 그걸 꼭 이제 교사 선생님들께서 꼭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출제하진 않으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번에 미래는 없던 문제였는데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는 있었고 뭐 다른 문제 유형에서는 있었고 이제 미래는 없었었는데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이게 유형에 없다고 해서 아이들이 당황스럽고 막 당황하고 좀 어려워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엔 같은 경우, 한가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대비를 할 때 물론 교과서를 열심히 파는 것도 시험 잘 볼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다양한 교과서 문제라든지 유형서를 같이 겸비해서 준비를 하시면 시험 보실 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고. 네. 다음은 은열중학교입니다. 은열중학교 같은 경우는 좋은 책 신사고라는 교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은열중학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신사고에서만 나오는, 그 당시 사용하는 교재에서만 나오는 유형을 꼭 한두 문제씩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에서의 이제 삼각기를 문제였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이 사실 신사고 유형에서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백발백중이라든지 다른 교과서도 같이 이제 시험 대비 때 사용을 하는데 그때는 없었던 유형이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또 이 도형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신사고에서밖에 없었던 이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은열 중학교 같은 경우도 시험 대비를 할 때 물론 본인 이제 본 학교의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교과서와 보시면서 이 교과서 이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만 밖에 없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시험 대비에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곡중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천재류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중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교과서 내에 교과서 내에 있는 특별활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특별활동 파트에서 문제를 꼭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저번 학기 기말고사에 있는 2차 함수 문제였는데, 이거는 교과서 내 특별활동에 있는 수학과 컴퓨터라는 이제 파트에서 문제를 창안해서 만들었는데요. 꼭 논수령에서 한 문제, 두 문제씩 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산포도에서 이제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산포도라는 특별활동 부분에서 문제를 창안해서 논수령에 나온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양곡중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이런 같은 경우도 좀 유심히 보시면 시험 대비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네. 이렇게 제 말씀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됐습니다. 네, 고사학원에서 초중 애들을 맡고 곧 30 정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나이를 얘기한 이유는 제가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좀 동안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못 알아보실까봐 혹시 오셔서 곧 30이 선생님 찾으시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제가 나이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아이들 지도한 지는 이제 한 8년 이제 어느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에 관련해서 제가 어머니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딱 예비 중일이면 그동안 6년 키워왔고 앞으로 6년 더 뒷바라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동 어머니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오셨을 때 입학 테스트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은 처음 입학 테스트를 보는데, 입학 테스트 관련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맞춰줬는가, 단원이죠. 선행 진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공부했다는 범위 내에서 문제 출제하는데 우리가 아는 배운 문제를 맞춰주는가. 또 두 번째는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풀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 두 가지를 크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이번 주에 있었던 입학 테스트 시험지를 준비했어요. 이 친구는 지금 5학년 학생으로 최상위 교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공부를 교재한다는 얘기는 5학년 기본 개념을 다 끝냈고 심화 문제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어머니에게 드렸을 때 어제 전화 드렸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친구가 지금 5학년 거 공부하고 있고 최상위 공부하고 있는데 잘했다는 말보다는 최상위 교재에 있는 문제보다 쉬운 문제를 틀렸어요. 최상위 문제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틀린 문제에서 지금 마지막 문제 틀린 게 있거든요. 자료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문제는 제 다른 맞춤 문제보다 쉬운 문제예요. 제가 어머니에게 딱 그 부분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들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지금 앉아 계신 어머니들도 얘가 실수하고 덜렁대고 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애가 맨날 아는데 틀린다, 실수한다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크게 두 가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봤을 때 이 부분 보는데 이 부분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앞에 시험지 하나 가져다 놨어요. 이 친구가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푼 문제가 있는데 100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최근 시험지를 보면 100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30개 준비했습니다. 30개 준비하고 다 맞으면 통과. 못 맞추면 그 다음 또 30문제. 그리고 틀리면 또 그 다음 30문제. 하나라도 틀리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시켰고 100점을 맞아냈죠, 이번.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월 말마다 이렇게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도 주고 어머니랑 얘기 나누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다, 좀 관리가 필요하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앞에 카톡 내용도 좀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자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는 어차피 나중에 따로 오셨을 때도 보실 수 있게끔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친구들 잡아줬는데, 지금 여기 어머니 계신 분들 있는데 이제 제 얘기 듣고 이제 학원에 보냈는데 한 달 뒤에 저희 실수 아직도 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잡혀 있고 이렇게 잡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 배운 내용 실수 없이 잘 맞춰주는가, 이 부분과 두 번째 아까 뭐였냐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풀려고 노력을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학원 처음 왔을 때 처음 6학년 반을 맡게 됐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6학년 반을 맡게 되는데 6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학년 그러면 과정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었겠네 봤더니 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려면 쏙쏙 잘 풀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은 10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10문제를 푸는데 2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학원 오기 전에 우리 동 친구들은 조금 못해요 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아이들 어땠냐면은 별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별표가 되게 많았는데 그럴 수 있죠. 왜 모르면 별표 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별표를 쳤는데 백지였던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모르면 어떤 게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별표만 있는 거. 그러니까 2분 만에 끝났죠. 만약에 그 친구가 제가 10문제 푸는데 10분을 줬을 때 10분 동안 고민을 계속 하고 별표를 쳐놨으면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해봤고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별표 쳐놨어요. 이 문제 어떤 문제인데 몰라?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죠. 오히려 이렇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어떤 문제인데 못 풀었어? 어떤 문제인데 별표를 쳤어?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문제를 다시 읽어요. 선생님 문제가 뭐였냐면요. 네. 그러고 나서 문제를 읽고 나서 선생님 이거 이런 거 같라고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어차피 제가 보통 출제하는 문제는 아이들에게 풀라고 하는 문제는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내용이나 그 주에 있었던 내용이나 최근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우리 최근에 어떤 거 배웠지? 이거 무슨 단어 같아?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또 질문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이후에 그 학생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왜 우리 애가 질문하는데 잘 안 받아주시냐? 라는 전화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아이와 친밀도를 좀 더 쌓은 이후에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저도 아이의 그 별표를 보고 100진 별표를 보고 저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을 지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별표 쳤네? 이거 모르는 문제야? 별표도 잘 안 친다 사실은. 별표도 안 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 못 풀겠어? 하면은 다시 해볼게요. 이거 오래 걸리면 선생님 이거 도와줄까? 아니 거의 다 된 것 같아.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연습을 시키고 싶고 지금 그 첫 번째 이거 보시면 지금 두 문제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 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틀렸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네,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같은 단원이고 같은 유형인데 좀 더 지저분하게 풀 수 있도록 좀 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지저분하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눈대중이나 그냥 암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하도록 했고요. 네, 그 어머니랑도 그 이후에 이렇게 연락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머니에게 좀 더 생각하고 있고 별표 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뭐 이러고 있고 제가 어머니께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도 저랑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이 집에서 제가 보내준 시험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집에서 따로 이렇게 오답도 많이 따로 시키신다 하셨고 이렇게 저랑 소통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이런 부분입니다. 어머니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아이들 보내놓으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앞으로의 6년은 아이들에게 힘든 시간이 많이 올 겁니다. 공부하다 모르는 것도 있고 생길 텐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는 아이들 생각 많이 하라고 지금 첫 번째 제가 하나하나씩 힌트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몰랐을 때 그 아이들이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그걸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풀이 있는 거 알려주고 이거 문제는 이래서 이거야. 그럼 아이들도 편하죠. 아이들도 바로 정답 아니까. 그리고 오늘 문제 많이 풀어 끝났네. 아이들도 좋겠죠. 그 아이들이 원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랬을 때 언제까지 그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6년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앞으로 6년. 앞으로 아이들이 되게 힘든 순간이 많이 올 겁니다. 공부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오히려 잘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힘들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려고 욕심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때 어머니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공부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 얘기는 저희 선생님들한테 아까 저 보셨다시피 저희랑 소통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저희랑 이야기 나누고 아이 공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노력할 거고
공부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열어주시고, 어머니는 아이들과 조금 더 다른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잔소리가 아닌 조금 더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요.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 핸드폰을 많이 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보통 유튜브 많이 보거나 게임 할 텐데, 너 좋아하는 유튜버가 누구야? 그래서 그 유튜버 따라 본다거나, 이런 유튜버 보는구나. 핸드폰 게임 어떤 게임 해? 이런 무슨 게임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좋아하는 연애, 이런 얘기. 그러다 보면서 진로 얘기도 한 번씩 해보고. 또 어머니들 이제 아이들한테 숙제했어? 이러면서 그런 얘기 말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선생님들과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공부에 대한 건 저희